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기업 통제와 시장 개입이 늘면서 미국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닮아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글로벌 경제 시간 인텔의 지분 인수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왜 사겠다고 하는 건가요? 네. 최근 외신 보도로 전해지면서 조금 떠들썩한 이슈인데 네. 엊그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공식화를 했습니다. 인텔의 지분을 인수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TSMC의 공장이 있는 대만은 미국에서 9,500마일 떨어져 있는데 네. 중국과는 불과 80마일 거리밖에 안 된다. 최첨단 칩의 99%를 대만이 만드는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와 경제적 영향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인텔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문제는 한때 반도체 산업의 왕자에 있었던 인텔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죠. 그래서 최첨단 칩을 만드는 게 파운드리라고 하는 공장이잖아요. 네. 2022년에 오하이오주에 공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경영난 때문에 완공 시기를 2030년까지 미뤘어요. 당시 시작된 적자 행진이 올해 2분기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누적 손실만 해서 19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27조 원에 달하는데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15,000명 정도 구조조정을 했고 올해는 2만 명을 감축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칩스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인텔에 1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어라 이런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아예 지분 10%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정부가 나선 거니까 이제 세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 지분을 사겠다 이런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 네, 될 것 네. 같은데 사실 민간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건 투자 행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정부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제 멋대로라고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민간 기업 주식을 사는 건 사실 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한 권한은 대부분의 나라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AIG라고 하는 보험사에 1,820억 달러의 구제의 금융이라고 하는 걸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분 79.9%를 확보를 했는데요. 당시 시티그룹도 마찬가지였고요. 2009년엔 제너럴 모터스라고 하는 그 자동차 브랜드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500억 달러 정도를 투입하거든요. 이때도 지분 60%를 보유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가 터지면 금융시장과 산업 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기업에 돈을 넣고 이를 대가로 경영권을 휘두를 수 있는 지분을 확보를 하는 건데 네. 뭐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위기를 벗어난 뒤에는 당연히 지분을 팔아야 되는 건데 예외적인 경우가 또 있기는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네. 그게 바로 전시라고 네. 하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 같은 민간 자동차 기업도 전시 체제에 동원되기도 했고 뭐 석탄 광산, 그다음에 철도, 제철소 이런 것들도 국유화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도 했어요. 당연히 여기에 세금이 쓰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을 금융위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사실 뭐 트럼프 행정부는 달리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만 전시 체제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써가면서까지 인텔의 주식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분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식을 벗어나는 접근법이 또 나오는데요. 네. 세금으로 인텔의 주식을 사겠다는 게 아니고 네. 칩스법을 근거로 해서 인텔에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 조건을 맞추면 그만큼의 돈을 줄 테니 우리나라 와서 공장을 지어라라고 하는 일종의 유도책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뭐 유럽 많은 나라들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인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 대만의 TSMC도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엔 이 돈이 공짜로 퍼주는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실제로 러트닉 장관이 인터뷰에서 무상지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억 달러가 들어가지만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 이런 이유인 건데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한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지분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받아야겠군요. 맞습니다.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텔의 시가총액이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10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10%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나온 것이고요. 인텔이 반등에 성공을 해서 돈을 벌면 그러면 당연히 수익금으로 배당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국고로 귀속이 되고 납세자에게 돈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군요. 그렇죠. 예. 이게 근데 가능한 얘기인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러트닝 상무장관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금을 네. 지분 투자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사실 그건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회가 법으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이상 이 자금의 용도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다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리프탄이라고 하는 인텔 최고 경영자를 만난 적이 만났죠. 있잖아요. 네. 대중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팔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물러나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탄 CEO가 비행기를 타고 바로 백악관으로 날아갔죠. 그런 다음에 네. 태도가 싹 바뀌었는데 예. 그때 보조금을 받는 대신에 인텔의 지분을 주는 방식 이런 것들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법률적인 한계 때문에 보통 주식이라고 하는 건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 지분율만큼의 의결권. 그렇죠. 그래서 보통주를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배당만 받는 우선주 방식으로 하는 길을 택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미국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을걸요. 지금 논란이.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사실 전 세계에서 시장의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나라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이 첫 손가락에 꼽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를 두고 이거 사실상 국유화다. 그다음에 기업 국가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의결권이 없는 배당만 받는 주식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강고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수백억, 수천억 달러를 기업들에 쏟아붓는 건데 네. 바이든 행정부처럼 공짜로 퍼주면 안 된다라고 또 로터닉 장관이 얘기를 하고요. 더군다나 TSMC처럼 시가총액이 1조 달러나 되는 부자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을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건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을 했다. 너무 관대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이 들어가는 거라면 그대로 그 대가로 국민의 몫을 확보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기업이 주는 건데 이거 자꾸 이제 공짜로 뭔가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논리라면 뭐 우리 삼성전자도 지금 보조금을 받으니까 그렇죠. 뭐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로이터 그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네. 통신이 러터닉 장관이 인텔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다음에 TSMC, 마이크론 같은 회사의 지분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말에 삼성전자도 칩스법에 따라서 한 47억 달러 정도 보조금을 받기로 했죠. 네. TSMC는 66억 달러, 마이크론도 62억 달러. 이만큼의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매우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복원하겠다라고 했던 게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어떤 정책적인 목표였고 네.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라고 보조금을 줘가면서 사실 꼬신 건데 속된 말로 이제 와서 예, 갑자기 지분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렇죠. 사실 물에 빠졌던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아라라고 하는 격일 수밖에 없는데 여튼 러트닉 장관의 말대로라고 하면 인텔에 요구하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긴 지금 합니다. 분위기로 보면 계속 이런 요구를 기업들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사실 인텔 케이스로 조금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지 사실 그간 여러 어떤 그 비슷한 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관세를 두고 줄다리기를 한창 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잠갔다가 풀었고 그다음에 미국도 엔비디아의 H20라고 하는 중국 시장용 AI용 반도체 수출을 막았다가 다시 풀었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굉장히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수출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중국의 반도체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의 20%를 정부에 내놔라. 네. 이것도 사실 엔비디아도 굉장히 황당했겠죠. 그렇죠. 황당해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은 15% 정도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이런 거예요. 관세를 풀어주는 게 특혜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할 말이 참 많을 텐데 맞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거고요. 이게 반도체 산업에서만 있는 일은 또 아니겠죠. 맞습니다. 반도체 산업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히토류를 생산하는 MP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 히토류 공급망을 장악하기 이전에는 전 세계에서 히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이었거든요.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라고 하는 광산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히토류 광산이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난 뒤에 급속하게 쇠퇴를 했겠죠. 그렇죠. MP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회사는 2017년에 이 마운틴 패스라고 하는 광산을 인수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미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히토류를 채굴하고 가공하는 시설을 보유한 기업인데 미국 국방부가 최근에 이 MP 머티리얼즈에 4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하고 15%의 우선주를 취득을 했습니다. MP 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히토류랑 그다음에 네오디뮴 연구 자석을 10년간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네. 이 안정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영 통제가 필요하고 더욱이 안보, 그다음에 군사와 직결된 군수 물품의 그 보급 영역이기 때문에 직접 인수가 가능했던 건데 어쨌든 우선주이긴 하지만 최대 주주가 된 거거든요. 네. 이 역시 사실 미국에서 전례가 없다라는 그때 지적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월스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죠. 또 있습니다. 많이 더 있는데요. 그러네요. 사실 저도 한번 전해드렸던 소식 같은데 US 스틸 일본 제철이 네. 미국 철강 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US 스틸을 인수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잖아요. 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는 허락하되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해서 공장의 해외 이전과 같은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부권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나 히토류, 그다음에 철강 같은 안보와 직결된 기간 산업을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통제권을 확보를 하고 강화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중국과 닮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황금주가 왜 중국식인 거예요? 사실 원래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예. 지분을 많이 보유한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를 하고 입김이 그렇죠. 센 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원칙 같은 거잖아요. 네. 물론 미국에는 차등 의결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지분이 적은 창업자가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튼 원칙 자체는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의사결정을 행사한다. 이게 자본주의 원칙, 주식시장의 원칙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금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많이 비껴나 있는 제도라고 하는 게 네. 한 주 혹은 1%의 주식 가지고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 원래 황금주라고 하는 거는 영국의 대처 정부에서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대처 정부라고 하는 거는 민영화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구조 조정을 하면서 철강이나 항공, 석유, 통신, 에너지 같은 주요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를 하는데 예. 근데 이때 민영화를 하면서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그렇죠. 민영화를 했는데 이거 국가 기관 산업이고 이 국가 기관 산업이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보면 전기 요금이 오르고 혹은 어떤 그 사회 요금 많은 요금들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곤란을 겪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황금주라고 하는 방식을 많이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민영화한 국가 기관 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황금주를 영국 정부가 소유를 했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 자본의 주식을 팔 수 없거나 네. 특정 자산을 매각하는 걸 거부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뭐 경영의 주체인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할 때는 우리 승인도 받아라라고 하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그때 쥐고 있었던 거죠. 네. 다만 이게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EU 단일 시장으로 통폐합이 될 때 사실 유럽 사법재판소가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이 황금주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한다. 그래서 불법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서 사실 영국에서도 사라졌거든요. 네. 지금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이 기간 산업에 대한 황금주 방식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 정도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분율 1% 내외의 특별관리 주식이라고 하는 걸 중국 정부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주처럼 이 특별관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세 선임권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개입을 한다. 네. 좀 많이 닮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CNBC 인터뷰에서 네. 진행자가 이 국가 자본주의 아니냐라고 이렇게 조금 공격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중국은 제품을 원가의 절반에 팔아서 미국 기업을 밀어내고 있다. 히토류 자석도 사실 미국이 발명을 했지만 중국이 절반 가격에 파니까 우리가 더는 안 만들게 된 건데 그랬더니 중국이 이걸 도끼처럼 위협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스스로를 다시 세워야 되고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꼭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 네. 그래서 기간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를 하고 우리가 키워줘야만 중국에 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발언을 되새겨 보면 사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조금 황당한 일들이었는데 앞으로도 당분간 비슷한 그러겠는데요? 일들이 예. 반복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네. 이런 일이 계속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경제 오늘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의 설명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니오의 소식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